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광주에서 일어난 대규모 단수 사태로 불편을 겪은 분들 많으셨을 텐데요. 오늘 새벽부터 수돗물 공급은 정상화됐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이 그간 아끼고 아껴왔던 소중한 수돗물 6만 톤을 버려야 했는데요. 광주시는 그나마 신속하게 대처해서 피해를 최소화했다는 입장입니다. 먼저 김초롱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 덕남정수장에서 일어난 물난리의 여파로 광주 지역의 대규모 단수 사태가 정상화되기까지는 15시간이 걸렸습니다. 이제 물탱크에 물이 없어서 제가 장사를 좀 빨리 접었는데 한 30% 정도 준 것 같아요. 정수장의 물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밖으로 흘러 넘치는 등 이번 사태로 모두 5만 7천 톤의 물이 낭비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광주 시민들이 하루 사용하는 수돗물 50만 톤의 10%가 반나절 만에 허망하게 사라진 셈입니다. 광주시가 덕남정수장의 이상을 알게 된 건 새벽 4시 반쯤. 광주시가 수리를 위해 단수를 결정하고 시민들에게 알린 건 그로부터 7시간이 지난 오전 11시 반이었습니다. 단수 없이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업체 관계자도 이게 그 이전에 충분히 끝낼 수 있다 해가지고 가능할 것으로 저희도 판단을 했습니다. 부실한 시설 관리와 늑장 대처로 인해 일어난 물난리와 단수 사태인데도 광주시는 그나마 빨리 대처해서 더 큰 피해를 막았다는 입장입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염려 덕분에 빨리 복구하여 오늘부터 정상적으로 수돗물이 완전 정상 공급되게 되어 참으로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광주시가 파악한 대규모 단수 사태로 인한 피해 규모는 계속 줄어들었습니다. 광주시 자체 자료에서는 60만 명이라고 했다가 밤늦게 낸 보도자료에서는 20만 명, 그리고 하루가 지난 다음에 낸 보도자료에서는 2만 8천 세대 11만 명이라고 했습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광주시는 그래도 빨리 복구했다는 입장인데요. 그러나 시민들은 그동안 광주시는 뭘 했느냐며 따갑게 질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취재해보니 광주시가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닌데요. 사고가 난 덕남정수장은 4년 전부터 180억 원의 세금을 들여 개량 공사가 진행 중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 많은 세금을 쓰고도 이번 사고를 막지 못한 셈이 됐습니다. 주현정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정수장 일대의 물난리와 광주 지역 대규모 단수 사태를 불러일으킨 광주 덕남정수장입니다. 주암호에서 끌어온 식수를 배수지로 보내는 역할을 하는 지름 1.8m짜리 쇠로 된 밸브가 어떤 이유로 휘었고 이 때문에 24시간 365일 열려야 하는 밸브가 스스로 닫히면서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가 난 건 밸브가 설치된 지 30년이 지난 오래된 부품이어서 그렇다는 게 광주시의 설명입니다. 그 베어링 및 축 이탈은 그 밸브 겉을 봐서는 전혀 확인이 안 되고 이렇게 상부를 개방한 뒤에 열었을 때만이 그런 내용 등이 확인이 되는 거죠. 덕남정수장이 오래된 시설이기는 하지만 광주시가 관리에 손을 놓고 있었던 건 아닙니다. 광주시는 지난 2019년부터 올해 말까지 모두 173억 원의 세금을 들여 정수장 기능 개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밀안전 진단 용역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투입된 예산은 8억 원입니다. 광주시는 최근 이곳 덕남정수장에 대한 대대적인 시설 개량 공사와 정밀 안전 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시설을 늘리거나 성능을 높이는 데 집중하면서 이번에 사고가 난 부품은 점검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시설 보수 등에 180억 원가량의 세금을 쏟아붓고도 정수장 핵심 부품 점검에는 실패하면서 결과적으로 사고를 막지 못한 셈입니다. 이에 대해 상수도본부는 현재 진행 중인 개량 공사 그리고 안전진단 용역은 이번 사고 원인과는 별개라고 해명했습니다. 여러 가지 개량하는 부분하고 폐수 처리 시설 그걸 증설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유출 밸브와는 관련이 없고요. 최악의 가뭄에 귀한 수돗물을 허비해버린 광주시. 거액의 세금을 들여 개량 공사와 안전 점검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목포에서는 2달 넘게 시내버스 운행이 중단되며 지역민들이 큰 불편을 겪어왔죠. 이 사태가 일단락됐습니다. 업체 대표인 이한철 회장이 버스 운행 중단 사태와 관련해 처음으로 시민들에게 사과했고 내일부터 운행이 정상화됩니다. 박종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원여객 유진운수 이한철 회장이 대시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일부터 시내버스 운행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월 14일부터 목포 시내버스를 정상 운행하여 그동안 교통 불편을 드린 점을 해소함은 물론 시민의 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한철 회장의 대시민 사과는 지난해 10월부터 29일간 이어졌던 파업 사태, 지난해 12월부터 이어진 시내버스 미운행 사태 64일 만에 처음 이뤄졌습니다. 최근 이한철 회장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되고 법무부 유관기관장 해촉 시민운동 등 여러 낙하와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정말 저희가 회사를 경영하면서 59년 동안에 처음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사과를 드리지 못한 점은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시내버스 연료가 되는 가스는 오늘 오후부터 공급이 재개됐습니다. 가스비 25억 5천만 원은 태원 유진이 이달 말부터 7월 말까지 분할해서 갚고 대신 그린 CNG 건물과 토지에 이한철 회장 소유의 부동산 2필지를 더 얹어 담보로 삼기로 합의했습니다. 첫째는 시민들한테 너무나 죄송하기도 하고 이래서 개인 부동산을 가지고 담보를 해서라도 우선 좌우지간 버스를 운행해 주는 것이 옳은 일이다 생각해서 태원 유진은 방전돼 있던 전체 차량 정비를 시작했고 시내버스 카드 단말기 점검 등 정상 운행을 준비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이 오늘 제주를 시작으로 전국 합동 연설회에 돌입했습니다. 광주에서는 오는 목요일인 16일 연설회가 열리는데요. 친윤 세력과 각을 세우고 있는 순천 당협위원장 천하람 후보가 급부상하면서 지역에서도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지난주 당대표 예비 경선을 통과한 천하람 후보의 핵심 공약은 대통령 공천 불개입 명문화와 공천 자격시험 의무화입니다. 제주에서 열린 첫 번째 합동연설회에서 천 후보는 이번엔 난방비 문제를 언급하며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것이 보수정당의 핵심 가치가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여건 하에서 우리가 국민의 삶을 최대한 잘 챙기고 있는지, 정말 세심하게 챙기고 있는지는 돌아봐야 합니다. MBC와의 통화에서 천 후보는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김기현, 안철수 후보에 대해 작심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윤핵관들과 같은 노선을 걷고 있다며 개혁은커녕 국민의힘이 과거로 뒷걸음질 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윤핵관의 손을 잡고 당을 운영하게 되면은 다음번에 저희 총선은 윤핵관 표 공천으로밖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는 총선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후보 등록 마지막 날 깜짝 출마를 선언했던 천 후보는 젊은 층의 지지를 바탕으로 당대표 선거의 최대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이준석계로 분류되는 다른 전당대회 출마자들도 예비 경선을 통과한 상황. 당 내부에서 개혁에 대한 요구가 적지 않은 만큼 비윤과 반윤, 중도층을 집중 공략하며 지지율을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천 후보는 컷오프를 통과한 이상 인지도는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며 경선 승리를 자신했습니다. 총선 승리를 이끌어 갈 수 있으면서 아직까지는 대통령과 직접적으로 부딪히지 않고 있는 유일한 후보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당원들이 경쟁력을 높게 평가하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천 후보는 부산과 광주에서 열리는 합동연설회에 이어 오는 18일에는 자신의 고향이자 보수의 심장인 대구를 찾아 개혁 성향의 전당대회 출마자들과 총선 승리의 로드맵을 논의하는 토크 콘서트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참혹한 지진 피해와 관련해 광주 전남 곳곳에서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방한용품을 택배로 붙이기도 하고 성금 모금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임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모금 소식을 들은 구청 직원들이 현금을 들고 줄을 지었습니다.
하나둘 모이더니 상자 한쪽에 차곡히 쌓입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지진 피해자들을 돕기 위한 시민 참여 모금 활동에 직원들이 먼저 나섰습니다. 이렇게 십시일반 모임 성금은 다음 달 초 대한적십자사로 전달됩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잖아요. 지자체에서 이렇게 함께 한다면 더 쉽게 접근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역 정치권과 지자체를 중심으로 도움의 손길은 계속됐습니다. 광주시 의회가 지진 피해 복구를 위한 성금 500만 원을 모아 광주국제교류센터로 전달했고, 광주 서구의회와 전남도도 대한적십자사에 성금을 기부하는 등 현지 구호 활동을 위한 모금 운동에 동참했습니다. 시리아에서 지금 구호 활동을 하고 있는 민간 방위대 화이트 헬멧에 보내져가지고 시리아 이재민들에게 이제 전달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강추위와 폭설로 고통받는 구조 현장에선 두꺼운 담요와 침낭 등 방한 용품들이 간절해진 만큼 성금이 아닌 물품으로 기부해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이 직접 기부하고 싶다면 구 물품을 상자에 담아 반드시 튀르키예 대사관이 지정한 장소에 택배를 보내야 합니다. 법인 등 사업자는 물품을 모아 대한적십자사로 전달하면 됩니다. 튀르키 대사관과 함께 협의를 해서 물품을 항공기로 지금 전달할 계획입니다. 물품은 지금 날씨가 추워서 굉장히 겨울 방한 용품으로 제한해서. 국제교류센터와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광주 전남에서 지금까지 모인 기부 금액은 모두 3억 5천여만 원. 구호 활동을 위해 지원이 절실해진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향한 광주 전남 지역의 온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광주문화방송이 희망 2023 나눔 캠페인 모금액을 광주와 전남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전달했습니다. 광주문화방송은 희망 나눔 캠페인과 홍보 활동을 통해 지역민이 보내주신 성금을 모아 전남 사회복지 모금회에 2억 3,900여만 원, 광주 모금회에 4,500여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2023 나눔 캠페인에는 광주 전남 지역민 1,400여 명이 참여했고, 광주의 경우 모금액이 지난해보다 200% 이상 늘었습니다.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단체가 정부에 졸속 토론회가 아닌 제대로 된 방송 토론회를 개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일제강제동원 시민 모임은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외교부가 최근 피해 당사자들과 직접 만나고 싶다며 요청해왔지만 이는 일본 기업의 책임을 면하는 내용의 최종안 발표를 앞둔 상황에서 마지막 요식행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앞선 토론회는 안내문과 발제문도 제공되지 않는 등 졸속으로 이뤄졌다며 방송사가 주관한 2차 공개 토론회를 열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광주 택시업계가 기본요금으로 최소 4,600원을 보장하라고 광주시에 요구했습니다. 광주택시운송사업조합과 전국택시노조, 광주지부 등 5개 지역단체는 오늘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물가가 올랐지만 택시 기본요금은 6년째 그대로라며 업계가 고사 직전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광주시가 최근에서야 기본요금을 4,000원으로 올리려고 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운행 원가와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적정 수준에 못 미친다며 4,600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극단적 선택을 위해 집에 불을 질러 중태에 빠졌던 2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1일 새벽 1시쯤 북구 문흥동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 불을 질러 함께 사는 54살 어머니를 숨지게 한 29살 남성이 결국 숨졌습니다.